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66세입니다. 1년 전 저는 치킨을 튀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저를 무용지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복수를 완성했다고. 이것은 제가 어떻게 저를 무시한 모든 이들에게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서구 철순의 치킨이라는 초라한 간판 아래서 저는 기름 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65세, 대한전자 33년 근속, 부장 출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대출 8천만 원, 하루 매출 30만 원, 월세 1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파산이었죠. 그날도 저는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아저씨, 여기 후라이드 하나요? 빨리 좀 해주세요. 배달시켜 먹을 걸 그랬나?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금방 튀겨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헐, 15분? 요즘 어느 치킨집이 15분이나 걸려요? AI 자동화 시대에. 그러게. 아직도 수동으로 하시나 봐. 저 나이에 창업하면 어쩌려고. 디지털화도 못 따라가시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킨을 튀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할까. 대한전자 디지털 혁신팀 부장 10년. 전사 ERP 시스템 구축 총괄. SAP 컨설턴트 자격증 보유.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나이든 치킨집 아저씨였습니다. 치킨을 포장하는 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철수 씨? 나 건물주요. 다음 달부터 월세 220만 원으로 올립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계약서에는 2년간 동결이라고. 그게 2년 됐잖아요. 계약 갱신하려면 올려야죠. 싫으면 나가시든지. 이 자리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카페나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좀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드릴게요. 결정 못하시면 계약 종료로 간주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 집에 들렀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아버지, 또요? 지난달에도 재료비 떨어진다고 200만 원 드렸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치킨집 하시는 거 반대했잖아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지. 무슨 환갑 넘어서 창업이래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진짜.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으시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33년을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점주님, 지난달 매출이 목표 대비 60%밖에 안 되네요. 이러시면 페널티 부과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의 문제죠. SNS 마케팅은 하고 계세요? 인스타그램, 틱톡 운영은? 그게. 저는 그런 건 잘. 본사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시니까 장사가 안 되시는 거죠.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 시대인데.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사로 출석하세요. 개선 계획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고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본사에서는 압박하고 침대 옆 책상을 보니 오래된 수첩이 보였습니다. 대한전자 시절 사용하던 수첩. 거기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래, 나한텐 아직 이게 있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33년간 대기업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본 제 모습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아니, 이제는 김상무가 된 옛 부하 직원. 대시가 나 박철수야. 잘 지내지?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안부 전화 한 통 못 드려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나도 바빴으니까. 그런데 대시가 혹시 점심 한번 할 수 있겠나? 그날 점심, 강남의 한 레스토랑. 김대식은 이제 IT 컨설팅 회사의 상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치킨집 하신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김대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농담이시죠? 부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장님, 10년 전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전사 시스템 통합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부장님이 혼자 밤새워서 완성하신 그 아키텍처. 그게 지금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아니, 부장님. 그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부장님의 그 실력, 그 노하우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김대식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고문 모시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컨설팅 비용만 3천만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험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스펙은 화려한데 실전 경험이 없어요. 프로젝트 하나 말아먹으면 몇 억이 날아갑니다. 근데 부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그런 리스크를 90% 줄일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옛 동기 최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철수야,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형, 프랜차이즈 계약서 좀 봐줄 수 있어? 그리고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도. 당연하지. 가져와 봐. 근데 혹시 문제 있어? 그게 좀 복잡해. 만나서 이야기할게.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철수야, 이거 완전히 불공정 계약이야. 건물주 계약서 봐봐. 2년 동결 조항이 명확한데 왜 올린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게 협상력이 없어서. 아니,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계약서도 심각해. 매출 목표 미달 시 페널티? 이게 가맹사업법 위반이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이거 완전히 갑질이야. 게다가 잠깐만.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더 꼼꼼히 살펴보다가 멈췄습니다. 철수야, 이 프랜차이즈 본사 혹시 매출 보고 제대로 하고 있어? 뭐? 그야 당연히. 아니, 내 말은 본사가 가맹점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말이야. 이거 봐. 로열티 계산 방식이 이상해. 혹시 이중장부 쓰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지난달 본사 관계자가 왔을 때 서둘러 노트북을 덮던 모습. 매출은 적당히 신고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던 그 말. 형, 혹시 이거 조사해 볼 수 있어? 최 변호사가 시익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철수야, 나 요즘 심심해. 이런 거 파헤치는 거 너무 재밌어. 세 번째 전화는 국세청 선배 조사관 출신 이 형에게 걸었습니다. 철수 아냐? 이게 얼마만이냐? 저는 건물주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만 받으려 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계약서는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려 했던 것들을. 그 주소가 어디라고? 강서구동입니다. 이 형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하게 변했습니다. 그 건물주 혹시 건물이 몇 채나 있어? 들리는 얘기로는 이 주변에만 5채 정도 있다고. 철수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말이야, 요즘 국세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집중 단속 중이거든. 특히 다주택자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33년의 경력, 수백 명의 네트워크, 쌓아온 신뢰.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부당한 대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월세 인상 요구, 현금 거래 강요 및 계약서 금액 축소 요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조항, 페널티 부과 협박, 매출 축소 신고 유도,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사본. 젊은이들은 모르겠지. 시니어의 힘이 뭔지. 우리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완벽하게 끝을 봐. 며칠 후 저는 특별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대한전자 퇴직자 모임. 평균 연령 63세. 모두 30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한 베테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마케팅 팀장 박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커피숍 했다가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당했죠. 전 인사팀장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갑질 당했습니다. 보증금 떼이고. 전 영업본부장 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짐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40년을 가장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로 부당함을 바로잡아 봅시다. 모두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실버복수단이 결성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63세, 총 경력 작전명 정의구현. 첫 번째 타깃은 건물주 황 사장이었습니다. 이 형이 국세청 인맥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철수야, 대박이야. 그 황 사장 건물 8채 소유하고 있는데 월세 소득 신고가 실제 30%밖에 안 돼. 게다가 명의를 가족들에게 분산해놨어. 완전히 계획적인 탈세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임대차 계약서 실제 금액 비교하면 돼. 근데 철수야, 내가 계약서 사본 가지고 있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저는 건물주와 계약할 때 상대방이 요구한 축소된 계약서와 실제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이 자료를 법률 검토한 후 국세청에 정식 제보했습니다. 2주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황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월세 인상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10만 원 내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황 사장님, 늦었습니다. 네? 무슨? 국세청에서 조사 나간다던데요? 8채 건물의 임대소득 탈루 건으로. 아, 제가 제보한 건 아니고요.
제 지인 중에 국세청 계신 분이 우연히 알게 되셨대요. 박 사장님, 제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들 좀 제대로 대하세요. 우리 노인들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황 사장은 3년간 탄로한 세금 2억 4천만 원과 가산세 1억 원, 총 3억 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프랜차이즈 본사 치킨파이브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 약관이 17개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야, 이거 봐. 본사가 가맹점 매출을 조작하고 있어. 실제보다 높게 보고하게 해서 로열티를 더 받고 정작 세금 신고는 낮게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해? 불법이지. 완전한 사기야.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실버복수단의 전 마케팅 팀장 박 씨와 함께 치킨파이브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민낯 마이너스 65세 가맹점주가 폭로합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 10만, 20만, 50만. 제 핸드폰은 알림으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매출 조작 강요당했어요. 본사 횡령 의심됩니다. 제보할 곳 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치킨파이브 하시는데 빚만 늘어나요. 도와주세요. 일주일 만에 피해자가 147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최 변호사가 대표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치킨파이브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매출을 조작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사 김상무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147명의 가맹점주가 똑같은 오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박 사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상무님, 제가 처음 전화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SNS 마케팅도 못하시면서 뭐 하시나고 하셨죠?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라고요? 그건 제가 실수를.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SNS 마케팅 못하는 노인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한전자에서 뭘 했는지 알아보셨어야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파이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147명의 가맹점주는 집단소송에서 승소, 1인당 평균 2천만 원씩 배상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2,300만 원. 두 번째 복수,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요? 우리 나이에?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65세 할아버지의 디지털 복수극 컨셉으로요. 그렇게 탄생한 채널, 할배의 역습. 첫 영상 제목은 65세가 프랜차이즈 본사 무너뜨린 썰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저는 화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예요? 레전드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멋있으면 좋겠다. MZ세대인데 완전 롤모델이십니다. 복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갑니다. 3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기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부당한 대우 사례 분석, 수요일 법률 상담 코너, 금요일 복수 성공 사례. 한 달 후 구독자 50만 명.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평균 800만 원.
제 치킨집 6개월 매출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장인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기, 혹시 할배의 역습 철수 할아버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몇 달 전에 치킨집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디지털화도 못 따라가시면서라고 비웃던 그 얼굴. 아, 그때 그 손님분이시군요. 할아버님 영상 보고 완전히 반성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회사 프로젝트 자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프로젝트 내용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 3개월 후 뉴스가 저를 다뤘습니다. 유튜브 채널 할배의 역습이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며 실버 크리에이터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버 복수단은 이제 실버브레인이라는 정식 컨설팅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박 씨가 이번 달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철수 씨, 이번 달 컨설팅 의뢰가 12건 들어왔어요. 총 계약금 1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6개월 전만 해도 치킨이나 튀기던 제가 윤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죠. 6개월 전에도 철수 씨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치킨파이브의 새 대표이사였습니다. 박철수 회장님, 저는 치킨파이브 새로 부임한 대표 이준호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무슨? 저 그냥 철수라고 부르세요. 아닙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전 경영진은 전부 퇴진했고 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을 저희 회사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그리고 스톡옵션 포함입니다. 회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로 저희가 진짜 가맹점주를 위한 회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맹점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 부당함과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회장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치킨집은 조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버브레인의 대표이자 치킨파이브의 명예고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든 치킨집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버혁명의 선구자가 된 겁니다. 6개월 후 추석 명절, 제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라봤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유튜브 영상 다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생활이 힘들었을 거야. 이해한다.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유튜버래요. 완전 대박이래요. 저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아직 할 게 많구나. 저녁 식사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예퇴직의 충격, 치킨집의 실패, 주변의 무시와 냉대.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복수. 복수라는 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구나. 내 가치를 증명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식이었습니다. 부장님, 대박 소식입니다. 실버브레인에 정보 프로젝트 들어왔어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컨설팅. 계약금 5억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5억? 네. 그리고 부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에서 시니어 경제활동 활성화 공청회 있는데 부장님을 초청하고 싶대요. 전문가 증인으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국회에? 당연하죠. 부장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시니어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걸.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올해 66세 박철수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치킨을 튀기며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무용지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니어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4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회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 우리의 경험을 나눌 기회, 그리고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시니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자고. 퇴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들의 노하우를 젊은 세대와 연결하자고. 그들이 가진 400년의 경험을 썩히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자고. 모든 의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철수 실버브레인 대표. 뉴스는 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65세 박철수 씨, 치킨집 사장에서 시니어 혁명의 아이콘으로. 실버브레인, 시니어 일자리 모델의 새 지평을 열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박철수 대표가 증명한 시니어의 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대한전자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열정으로 가득했던 30대, 책임감으로 무거웠던 40대, 성취감을 느꼈던 50대, 그리고 절망했던 60대의 초반.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실버브레인은 전국 17개 지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참여 시니어 전문가 1247명. 상담 건수 월 평균 3,500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제게 메시지가 옵니다.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감사합니다. 1년 후 저는 대한민국 시니어 창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모든 시니어의 것입니다. 한때 저는 치킨을 튀기며 눈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복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가장 멋진 복수를 하세요. 성공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 후, 실버브레인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저는 시니어 경제자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할배의 역습은 구독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주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들 부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니. 복수를 꿈꿨지만 결국 얻은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 진짜 행복,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감사하다. 모든 순간에, 좋았던 순간에도 힘들었던 순간에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장인으로부터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희 프로젝트 대박 났습니다. 회장님 조언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완료. 네, 복수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린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준 복수였습니다. 이것이 박철수 66세의 이야기입니다. 치킨집 사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시니어 혁명의 아이콘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지금도 자신만의 할배의 역습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노하우, 당신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니어 분들의 상담을 받으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직 몰라볼 뿐이죠. 그러니 증명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짜 복수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